자, 여러분들 문제 2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5월 25일이고요.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일단 밑줄을 그을게요.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했단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대변에 부채의 증가니까 요 미지급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갚을 거. 그런데 임차료 220만 원을 임대인의 제일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과 상계하다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항상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만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임차료가 나왔으니까 차변에 임차료인가? 여기 차변에 미지급금을 쓰지 않고 임차료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임차료예요. 그러니까 기중분계는 임차료로 220만 원을 그 전에 잡아놨었어. 그런데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돈이 있었으면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을 썼어야 됐는데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급금을 잡아놨고 요 미지급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와서 없애 주시고요. 임차보증금, 내 보증금이랑 퉁친 거야. 보증금이랑 퉁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차변에 여기다가 임차료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일부러 좀 꼬아서 낸 거죠. 자, 별표 표시해 놓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임차료 아닙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거래처인 신화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4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산입니다. 여러분 뜯겼죠? 장부를 조회해서 처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조회까지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특정 계정 과목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조회할 거냐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들어가셔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를 할 거예요. 왜요? 지금 파산을 당해서 뜯겼어. 그래서 나 지금 슬퍼. 외상매출금 대변에 와서 없애주시고요.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줄 알고 결산 시 12월 31일 실점에 매출채권 잔액의 몇 %를 1%를 항상 비용으로 미리 떨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바구니에다가 넣어놨죠. 대손 충당금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뜯겼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입니다. 대손 충당금 있는 거 갖다 먼저 쓰시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먼저 조회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셔서 장부 관리에 오시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총계정 원장 아니더라도 계정별 원장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총계정 원장을 좋아합니다. 조회해 볼게요. 자, 조회하는 날짜는 이 문제의 날짜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6월 15일 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요, 6월 15일 날짜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일별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월별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치로 나올라나? 자, 일단 대손 충당금. 그러면 물어봐요. 대손 충당금이요. 열나 많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무 대손 충당금이랑 쓰시면 안 되고요. 자산, 엄마를 찾으세요. 엄마가 외상매출금, 엄마가 받으러.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이었었죠. 그래서 109번을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900만 원이 있는 게 조회가 되고요. 여러분 제가 조회를 하실 때 대손 충당금 치고 그냥 엔터 치시잖아요. 그러면 109번 이외로 다 조회가 되고요. 저는요. 대손 충당금 109번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9번
109번으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0만원 무조건 갖다 쓰시고요. 여기 900만원 조회를 먼저 하시고요. 3,400만원 뜯겼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부족 시는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저랑 FAT 할 때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타의 채권이 자, 기타의 채권 대손시예요. 그럼 기타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미수금이나 대여금도 뜯길 수 있죠. 꼭 매출 채권만 뜯기리란 법은 없잖아요. 받으러옴이랑 외상매출금만 뜯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채권이 뜯겼을 때는요. 요때는 계정 과목을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대손삼각비는 800번대 대손삼각비예요. 판관비라고. 우리의 상거래, 주된 영업거래. 대신 시험 문제가 미수금이 뜯겼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땐 당연히 무조건 대손충당금 먼저 갖다 쓰시고 부족할 때 대손삼각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요거는 9라고 써져 있는 건 여러분들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500번 또 뭐 있었어요? 800번. 그 다음에 900번.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드디어 나왔네요. 4번은 11, 12일 별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빼빼로데이인가요? 빼빼로데이라고 하면 가래떡데이인가요? 자, 일단 별표 11, 12일. 자, 주식회사 태양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느낌온의 제조부 동글맹이. 여러분 제조라 공장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비용을 여기 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제가 이제부터 제라고 써져 있는 건 오라고 표시할 거예요. 제조 원가란 뜻입니다. 근데 저는 오라고 표시할게요. 500번대 비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조부서에 소모품으로 모두 사용했대요. 아, 뭐를 팔아야 되는 상품을 여러분 상품을 팔지 않고 제조부서에서 사용을 했나봐. 해당 상품의 구매가는 90만 원이고요. 판매가는 120만 원이래요. 비용 처리하래요. 그러면 상품을 상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상품을 상품 매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퍼스트로 저는요 대변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상품 매출과 상품은 다릅니다. 대변에서.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대변의 상품은 자산이 감소되는 거래를 말하고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다르니까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판 게 아니잖아요. 사용한 거죠. 그래서 90만 원 원가, 구매가로 없애주시고요.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돼요. 500번대로. 그런데 여기에 팔타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적요는 안 걸어주셔도 돼요. 단 방금 나온 팔타 계정이라는 아이는 꼭 걸어주셔야 돼요. 얘는. 자, 팔타라는 건 뭐냐? 이 팔타 계정이라는 것은 다른 계정이란 얘기예요. 기말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요는 안 걸어주셔도 되는데 단 팔타 계정은 꼭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팔타라는 건 뭐냐면 기말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상품 매출로 팔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빨간색 좀 봐주세요.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쓴 거예요. 그냥 사용한 거예요. 또는 거래처에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공급이라고 불렀던 거 있었죠? 예. 자계사폐였었나?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자세한 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할 때 하겠지만 여러분 요렇게 부서에서 사용한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부서에서 사용한 거는 요 90만 원. 요거까지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가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요 120만 원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접대비로 우리 회사의 물건을 그냥 준 경우예요. 아니면 자가 사용한 경우 얘기하죠. 대표이사, 회사에서 사용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만들어. 그럼 여러분 핸드폰 우리 회사가 만들면 내가 이 핸드폰을 내가 사장이야. 그럼 그거를 사서 쓰긴 좀 그렇죠. 집에 아들내미도 하나, 딸내미도 하나, 그 다음에 친척들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접대비라든가 대표이사가 자가 사용한 것들은 요때는 요 9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부서에서 사용한 거야.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그때는 원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걸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별도로 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거야 라고 알려는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타를 걸어준다라는 거 완전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5번 주식 발행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당사는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를 발행하고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다? 문제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를 주당 8,000원에 발행하고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8,000원에 현혹되면 안 돼. 요 8,000원은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을 샀을 때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은 단기매매 증권이 되겠죠. 차번에. 그때 800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고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액면가액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 8,000원 이 가격 있죠. 발행가액. 요거는 취득자 입장에서. 취득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분개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퍼스트 자본금을 먼저 분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일단 요거 안에 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필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써드릴게요. 주식을 발행하면 공식이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액면 금액,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8,000원을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하니까 5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로 발행, 신주 발행비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 신주 발행비. 얘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들어왔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원래는 얼마 들어왔을까요? 1,000주 곱하기 8,000원으로 들어왔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5,000원에 이 주식을 팔았지만 8,000원에 사간 거라고. 상대방은 8,000원에 사간 거라고. 그래서 원칙은 제가 하라는 대로 일단 하세요, 여러분들.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800만 원.
잠시만요. 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주 발행비 35,000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이제 많이 처리를 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얘는 우리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나는 5,000원짜리 주고 일단 5,000원이란다. 500만 원짜리 주고 800만 원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35,000원 수수료도 줬죠.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어느 변이 라스트예요. 부족한 변이 항상 라스트입니다. 그래도 저는 돈 벌었죠.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수업을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주식 발행.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주식이랑 이 사채 발행 부분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얘를 버리고서는 풀 수 없어. 그래서 요까지 일단은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요. 3강 때 제가 주식이랑 발행하는 기본적인 옵션, 기본적인 설명해 놓은 거를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일단 참고하시고 일단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 강의를 듣고 일단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게 또 뭐냐? 이거 봐. 어렵잖아. 단,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얘를 상계 후 뭐가 되냐면 주발초가 돼요. 여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짠! 프로그램 나와라. 자, 괜찮아, 여러분.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들어오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겁니다. 상각 아니고 요겁니다. 요걸로 요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만약에 있었어 그러면 여기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시고 나머지를 주발초로 잡으시고 지금은 없어서 요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수님 이거 주식 발행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딴 거는 그냥 유튜브에 제가 자료 해놓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는데 얘는 그거 올려놓은 거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안 보면 얘는 못 풀어. 근데 보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안 보잖아. 그지? 대충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전산세무 2급을 7번 떨어지는 사람까지 봤어. 진짜. 근데 걔는 못 따고 졸업했어요. 2학년 중에. 정말. 대충 해서 그래. 왜냐면 한 65점으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다음에 조금 더 뭐 딴 거 하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문제는 풀어드렸죠. 그래서 전표 입력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 주식 발행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충분히 하고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6번 빨리 가보자. 이제 끝났어. 5번까지인가요? 오, 다행이다. 그럼 빨리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을 완전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건 쉬우니까 저랑 해볼게요. 문제 옆에다가 열어놓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주식 발행. 그리고 이 K랩은 이렇게 메뉴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너덜너덜 따로 놀죠, 이렇게. 저는 이게 좀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분계는 다 해드렸고요. 아까 그 분계 조금 어려웠었죠? 3월 28일. 자, 똑같습니다. 9분. 자, 차변은 3번이고요. 대변은 4번입니다. 그래서 3번. 저는 2월 이익 쳐봐. 이익 여금까지 쳐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죠? 저는 375번으로 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550.
자, 미지급 배당금 요렇게 되셨고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빠르면 여러분들은 멈춤해 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5월 25일까지. 자. 아이고, 임차료 아니었었죠? 미지급, 그죠? 실수할 뻔했어요. 자, 되셨고요. 3번 입력해 볼게요. 자, 6월 15일 분기 입력할게요. 자, 차변부터 하셔도 되고요. 대변부터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 금액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입력을 해볼게요. 결론은 자꾸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 붕괴야 붕괴. 붕괴가 어렵잖아 솔직히 여러분. 그죠? 저랑 나중에 이제 빨리 요거 마무리 좀 해놓고 부속서류 부가가치세 나갈 건데 의외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점수 배점에 비해서 공부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일 범위가 광범위한 게 회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 빼빼로 돼 있고 입력해 볼까요? 자, 입력하실 때 여기 외상매출금 108번,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109번, 요 코드번호, 요 엄마의 차감 계정. 그죠? 자, 11 요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저랑 자본 파트를 조금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500번대 소모품비로 해야 된다라는 거. 500번대. 지금 소모품비가 막 600, 700, 800 있잖아요. 600, 700은 건설회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고요. 500번과 800번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적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적요. 제가 지금 적요에 멈췄죠? 적요 그동안 입력 안 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밑에 보셔도 되고요. F2 누르셔도 돼요. 똑같아요. 그럼 요렇게 파일 타계정 요거 안 걸어주면 또 일정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기 적요에 팔 걸어줘라. 적요에 팔 걸어줘라.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분계 11월 30. 자, 똑같죠?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 FAT랑 네, 똑같습니다.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FAT는 요 보통 예금에 대한 은행도 주어졌지만 전산세무는 안 주어져요. 그래서 아니 있어야 뭘 입력하지. 원칙은 입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래처가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 자산부채는 자, 자본금은 500만 원짜리였고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요렇게 회계 처리하셔도 되고요. 35,000원을 요렇게 답지에는 이렇게 퉁쳐서 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답만 맞으면 돼요. 저는 이게 좀 편해서 여러분들은 편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이 중에서 대변이죠. 얼마는 보통 예금 이거 쓰다가 왜 말았죠? 제가 35,000원 그죠? 쓰다가 말았나요? 지워졌나요? 35,000원은 수수료로 냈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걔 먼저 상계해야 되는데 없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세한 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완전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처럼 요렇게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답지에는 지금 이 보통예금과 차변에 있는 보통예금과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을 상계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자, 그러면
끊었다가 수업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